동기 중에 한 사람이 물건을 제대로 하나 받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확 타기 시작했어요. 그때 안 그래도 이제 강사님이 분위기 완전 바뀌었다면서요. 우리 김 대표가 해냈습니다. 김 대표님이 한번 했구나. 네. 이거는 네.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네, 사람이 살고 있었죠. 명도라는 걸 한번 해봤겠네. 그렇죠. 네, 명도할 때 짜릿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통화 좀 많이 네, 했죠? 네, 그때 네. 많이 했었죠. 네. 이분은 소유자였어요? 네, 소유자. 이제 분양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1년 반도 채 못 살았어요. 지은 지 얼마 되는 거예요? 지어지기는 2016년인데요. 분양은 2017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도 대단지예요. 5동이 이렇게 쭉 있는 대단지. 이게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 네, 빌라 대단지. 빌라로 이제 네. 5개 동 있는. 네. 그러면은 좀 큰 편이다, 그죠? 그죠, 크죠. 그러니까 임장을 꼭 가봐야 되는 게 사진을 봤을 때는 1층에 CU가 있어서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약간 근생이 있으면 저기 주차장이 작잖아요. 그런 느낌이 확 풍기는 거예요. 그 사진상. 근데 얘가 막 분양도 되고 뭐 어쩌고 되고 제가 또 그거를 인터넷에서 분양하던 그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이버에 찾으면. 그럼 실내도 제가 미리 봤죠.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입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임장 안 가고는 안 돼. 그래서 밤에 7시쯤 이제 차 타고 가서 보고. 보통 아파트는 우리가 임장 가는 얘기를 네. 잘 안 하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무조건 현장 가라고 하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건을 고를 때는 그 사진을 보는 포인트가 이게 사진을 되게 잘 찍어놨는 사진도 있어. 네, 맞아요. 근데 사진을 그냥 대충 찍어놨는 사진도 있거든요. 그런 게 돈이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빌라가 목적이 아니었고요. 아파트 다른 거 들어가면서 아파트 힘준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얘는 최저가에서 제가 진짜 얼마 안 적었잖아요. 최저가에서 얼마 안 적었잖아요. 이거. 네, 정말 얼마 안 적었거든요. 그렇죠. 들어갈 거니까 임장 가야 되잖아요. 가서 보고서 마음이 막 흔들렸었어요. 이 금액이. 그랬는데 이제 얼마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저가에서 전 조금 더 적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게 새 빌라고 분양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이게 하락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가격에 쓰고 아파트 쓰고 아파트는 18명 그리고 얘는 단독 입찰. 이게 그러면 분양이 얼마 정도에 되시는 거예요? 이게 5동이잖아요. 예. 시간차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얘는 그 동안에는 빈 호수가 없는데 그 건너편에 또 얘네가 또 지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아직도 분양하더라고요. 걔는 18년 12월 달 완공했고 지금까지 분양 중이에요. 근데 걔네 분양가에 비해서 제가 지금 내놓은 가격이 한 3천 정도 싸거든요. 그러니까 1억 8,400에서 1억 9,400 정도 해요. 그러니까 전 그것도 몰랐어요. 제가 제일 큰 평수를 갖고 있는지. 몇 평형이에요? 물어보는데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찾아보더니 36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네? 크다. 네, 36평형이고 실평수는 21평 뭐 이런데 분양할 때 36평형이라고 분양을 했더라고요. 걔네가. 그래서 제일 큰 그 평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시세는 그거보다 작은 평수였거든요. 보수적으로 1억 5,500 정도였는데 낙찰 받고 더 많이 알아봤죠. 그러니까 한 1억 5천? 그거 작은 평수가? 근데 그 큰 평수가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1억 6,400에 내놨죠. 큰일 날 뻔했네. 낙찰 받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네, 그렇죠. 네, 낙찰 받고 그렇죠. 저기 다 끝내야 되는 거지. 그때 네. 초보잖아, 초보. 그러니까 힘준 거 아파트고 얘는 손해는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세 조사하고 멘붕 돼가지고. 근데 좀 위험하긴 위험했다. 네. 나는 그냥 최저가에서 적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이 마음은 되게 위험한 거거든. 그렇죠, 정말 위험했죠. 그때 이렇게 누렇게 떠가지고 제가 네. 이게 뭐지? 이 얘기를 하니까 기억나는 것 같아. 그 낙찰 받고 나서 네. 떨리는 목소리로 네. 저한테 전화 왔는 게 기억나네요. 그때 다시 한번 조사 좀 한번 해봐라면서. 네, 맞아요. 그 그때 얘기를 다시 하더라고요. 많이 돌아다녔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계약을 하려면 1억 8,500이면 계약이 되더라고요. 근데 분양가는 1억 9,400인데 네. 실제 조정도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 부동산 많이 다니니까 그런 얘기 네. 듣잖아요. 저희 물건이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그 손님을 여기 데려가서 이 가격에 자기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 그 집이나 이 집이나 뭐 이런 얘기 이제 하시죠. 그걸 얼마에 받은 거예요? 1억 2,400? 지금 분양하고 있는 거 지금 사가는 사람들도 1억 8,400에서 네, 그렇죠. 받아가는데 1억 2,400이면 괜찮네요. 깜짝 놀랐죠. 네. 처음에. 그래 천만 다행이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1억 6,400에 내놔도 예.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예. 하고 이제 계시는 거네. 저희가 이제 들어간 비용이 얼마 없어요. 깨끗하니까. 예. 도배도 방 3개랑 예. 코너만 하고 입주 청소 그거만 하고 여기 소유자가 분양을 받았다면서요? 1년 좀 더 살았죠. 2년이 채 안 돼서 나온 거죠. 저는 약간 웬만한 거에 잘 스트레스를 쉽진 않았는데 대표님이 뭐 이렇게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전화번호를 처음에 몰라가지고 연락이 너무 안 되는데 쪽지를 계속 붙여도 답이 없고 우편물인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사람 예. 산다는 얘기잖아요. 잠복도 하고 다 했었거든요. 잠복도 하고 경매 그 계에 가서 열람하고 하니까 보기를 막 찾아보는데 어딘가 연필로 메모되어 있는 바뀐 전화번호를 연필로 메모되어 있는 걸 복사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되게 흐릿해요. 끝번호가 안 보이는데 한두 번 계속 눌러봤더니 그분이 딱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명도를 했죠. 이게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돈 받을 사람들이 이 연락처를 어떻게든 그 사람 캐내요. 어떻게 돈 받으려고 네. 계속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네,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또 적어놨는 맞아요. 그런 흔적들이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네. 찾아가지고 이제 전화해보면은 연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열람해도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며칠 시간 두고 주차장에 가지고 차 그 돼 있는 거 다 전화번호 적어놓습니다. 오. 그래가지고 이제 차마다 다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냥 일주일만 하면은 걸리거든요. 오. 안 되면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해야지. 주차장. 그래서 전화번호를 안 주차장 오르락있니? 주차장. 예, 적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주차장이 무슨 뭐지? 말이지? 쪽지를 남겨도 연락이 안 되고 막 이러면 네. 만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차라리 연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할 수 있는데 연락이 돼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님 시키는 대로 쭉 애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잔금일이 5월 24일이었거든요. 아 5월 27일이었어요. 27일날 잔금 치르기 전에 나가면 이제 명도비를 좀 더 이렇게 드리는 걸로 애를 위해서라도 그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잘 알아들으시고 근데 잘 이렇게 진행이 됐죠. 이사하는 날 제가 수업이 있어서 여기서 6월 6일 날 나가셨거든요. 신랑 보냈죠. 전본 받고 이거 하고 사인하고 이거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받아와 이랬더니 네? 가서 여보 나갔어요. 잘하셨어요. 역시 김 대표 씨입니다. 역시 사람은 잘 다뤄. 그럼 짐 다 빠졌는 거 확인하고 네, 그렇죠. 이제 나머지 잔금 네, 그렇죠. 사료를 네. 이제 줬는 거네요. 사인하고 그분들은 현충일 날 6월 6일 날 나가셨어요. 그럼 바로 나가는 거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작업한 거죠 이제. 명도는 되게 쉬웠네요. 말로 표현하면 쉬운데 마음고생은 하죠 늘. 근데 생각보다는 잘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대를 띄워가셔가지고 기대돼. 네, 또 비대가 세일하길래 비대 하나 갖다 놓고 도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한 98만 원 정도 들었죠. 네. 이 두 번째 물건이 고기가 네. 다 받았는 물건이잖아요. 네. 그 물건이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네. 예건 내수리. 그 물건이 몇 개가 나온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32개? 2개인가 1개인가? 네. 거기가 총 가구 수가 40가구잖아요. 네, 40가구. 40가구인데 30개 이상 나왔다 그러면은 거진 다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왜 그렇게 나왔어요? 그걸 지으시던 분이 강동구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강동구에서 네. 건축으로 유명한 네, 사람이었어요.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파주에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 거기서 좀 시청하셔가지고 타운하우스에서 네. 거기서 분양이 안 되셨대. 고가의 유공 없는 타운하우스를 분양하다가 그래서 이 물건까지 영향을 받아서 그 저축은행에서 신탁으로 등기해놨다가 우리은행에서 공매 신청을 한 거죠. 이게 신당에서 이제 공매로 네, 이렇게 네, 진행을 했던 거였네요. 저도 이제 좀 놀랐는 게 여기 천호동 예건 네스빌이 위치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걸어서 아파트 가로지르면 3분, 네. 예. 내비로 찍으면은 7분 7분. 나와요. 근데 걸어서 저희가 3분요. 네, 3분 정도 아파트를 가로지르면 가로지르면 3분. 지름길이 있어요. 그러면 3분이면은 초역세권 아닌가? 그렇죠. 네. 그죠? 강동역에서. 우리 지방에는 그냥 넘어져야지. 집에서 딱 넘어져가지고 여기 있어야 돼 초역세권이. 근데 서울은 그렇죠. 뭐 집에서 나와가 10분 거리만 돼도 초역세권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출퇴근하는데 교통편이 되게 좋은 거네요. 되게 좋죠. 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임차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저희도 신혼부부 마석 지구에 직장이 있대요. 교통 좋아가지고 들어온다고. 지금 이거 전세 넣으셨잖아요. 네. 그 세입자가 네. 교통 좋아가지고 네, 들어간다는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나온 게 도시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이 네. 이제 섞여서 네. 이렇게 나온 건데 네. 받았는 게 지금 도시생활주택을 이렇게 네. 받으셨고 우리 오레라킴께서는 2개를 받으셨죠. 네네. 예, 도생하고 오피스. 예, 오피하고 이게 2개를 받으셨고 그 전부 다 이제 세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감정가가 2억 4,700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감정가 2억 4,700에서 1억 9,300까지 떨어지는 그때 기다려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이 물건이 딱 걸린 거예요. 예. 공매 배우는 첫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물건을 쭉 보다 보니까 얘가 등기 평수가 9평이잖아요. 근데 예. 일반적으로 9평은 진짜 원룸이거든요. 예, 공보상에는 예. 9평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9평인데 2억 4,700이라 하면 비싸지. 비싼 거죠. 예. 그래서 신탁이 그렇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내심. 그런데 갑자기 교통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위치가.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해볼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 수업 시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1차 조사 때 그 정도 가격이 맞다라는 그 게 나온 거예요. 감정가 2억 4,700 정도는 된다라고. 된다. 그게 딱 나온 네. 거예요. 그래서 어. 강사님이 저희를 풀었죠. 실제로 임장을 가기도 하고 네. 가서 보기도 하고 아라통님 또 가셨어요? 아니 저는 안 가고 김대현님, 성태환님하고 어. 김대현님 네. 가셨어요. 그 실제로 보니까 14평 정도 되는 거예요. 공보상에는 9평 어, 예, 나왔는데 예, 실제는 네. 14평이었네. 네, 그러면 방 두 개. 방 2개는 충분히 나오겠네. 방 2개, 거실, 거실. 주방 따로, 음. 화장실 있고. 이게 14평이면 방 3개도 빼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 좁아 집이. 네. 근데 방 답답한 2개 정도 네. 되면은 네. 이게 거실하고 주방이 따로따로 분리되면서 네. 좀 그래도 좀 약간, 여유 있게 이렇게 네, 들어갈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수준의 그 동네를 싹 돌아다 보면은 그랑 비슷한 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지은 예. 것도 많아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보니까 조사했어요. 예. 이 가격이 없잖아요. 아파트 같이 2억 5천에 팔린 애도 있고 뭐 날린 거예요. 2억 8천에 팔린 예, 것도 있고 예. 2억 네. 6천, 2억 7천 이렇게 예, 팔린 게 2억 5천에도 있고. 예, 중고난방으로 예, 예, 이렇게 예. 네, 있어요. 많았어요. 감정가 2억 4,700 밑으로 팔린 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겠네 그때. 예, 그리고 예. 이제 실거래가 찾아보니까 예. 거기에 2억 5천에 예.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조사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지. 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베일이 벗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어. 물건에 대해서. 음. 전세도 2억 5천에 들어갔다는 예, 예, 거는 매매도 그 정도 이상은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맞죠. 네. 이게 신혼부부가 네, 네. 지금 전세 계약을 하셨는데요. 네, 네. 오라키님은 저도 신혼부부 어. 203은 저는 예비 부부. 저도 이제 서울에 세를 놓고 팔고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네. 신혼부부들은 학군 안 따집니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거 빌라하고 네. 오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무조건 역세권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회사하고 얼마큼 근접돼 있느냐. 네. 분위기가 또 수업하는 분위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건물에 대한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전혀 없습니다. 하자가 있었던 거는 없었죠. 근데 저희도 일단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9평 이러니까. 예, 예. 또 양도 많잖아요, 얘가. 예, 그러니까 그렇죠. 더 불안해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네. 한꺼번에 또 약도 나왔어요. 이렇게 네. 퍼보면은 분명히 이 건물 무슨 하자가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조사를 네. 잘하면 되는데 시세조사 안 하고 항상 이게 이 보이는 거에서만 상상을 품으면서 네. 계속 이렇게 하니까 입찰하는 그 당일에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낙찰을 받고 몇 주 후에 전화 온 거예요. 물건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세 오는 신혼부부래요. 남편이 의사, 에이전트래요. 그러면서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비밀번호 알려주고 보시라. 근데 저는 저기 1003호, 203호 두 개다. 둘 다 보시라고 해서 알려드렸는데 전세를 바로 들어오시겠대요. 지금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바로 전화 왔어요. 잔금도 안 냈는데. 잔금도 안 내고 낙찰됐고 며칠 후에 바로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 거예요? 여기 사람 안 살았어요? 낙찰 받으니까 저희가 비밀번호를 우리은행에서 받았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는 거예요? 네. 네. 분양하는 중간에 이렇게 됐기 이렇게 때문에 됐기 때문에 명도비도 안 내고. 명도비 안 냈죠. 와, 그러다가 명도도 이게 없었네. 풀빌라예요. 풀빌라면 안에 그 다 옵션 다 들어가 있다는 예, 거예요. 네. 에어컨 2대. 에어컨 2대, 냉장고, 인덕션, 세탁기
완벽했어요. 왜냐하면 방음도 벽 두께가 굉장히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라니까요. 네. 집 짓는데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었네. 네. 창호도 LG로 해가지고 LG 창호로 했는 네, 거예요? LG로 창호로 했죠. 그래서 방음도 완벽하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돈이 별로 없어서 오피스텔을 하려고 이제 대표님한테 전화드려서 대표님 저 오피스텔 할게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시세조사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더니 그 돈 안 난대 뭐라고 그러면서요. 그 유튜브에서 듣던 그 목소리로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하시는 거여서 아니 그 월세 수익을 딱 보니까 답이 없다고. 구입가가 너무 높아. 그죠. 오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익을 보면서 이렇게 팔아넘겨야 되는 건데 내가 수익을 못 잡아주면은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그 말에 아 오피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 그 톡방에 올렸죠. 나는 포기하려나 보다. 대표님이 안 된다고 하신다니까 숙경 씨랑 갑자기 우리 그 오지구 팀들이 몇 호 남았어. 빨리 언니 주워 이러면서 천삼호 남았대고 주우라고 빨리 연락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천삼호를 이제 우리은행에 전화해서 그래서 전화해서 2개를 이렇게 잡은 거죠. 여기 관리소가 있었어요? 관리소가 있어요. 아. 그런데 거기서는 공용 부분만 관리해 주는 거야. 청소, 엘베 뭐 이게 전유 부분은 각자 고지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공용 부분에 대한 그 연체가 있었던 거죠. 다 입주가 안 돼서 11만 원이었어요. 그 11만 원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 관리비에 비하면 너무 높은 거예요. 그치. 네, 5만 원에 주차까지 3만 원에서 8만 원인 데가 많았거든요. 그거를 깎으셨죠. 단체의 힘으로. 기존에 네. 이제 임차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11만 원 내고 있었는데 네. 우리 팀들이 들어가면서 네, 그렇죠. 우리 몇 명인 줄 알아? 그러면서 똑바로 계산 안 해?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네, 훅 떨어뜨렸네. 그 기존에 있던 입주자들이 엄청 좋아했겠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저희 강사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강사님이 그렇게 관리비 떨어뜨리고 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본인 또 받았으니까. 본인이 안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해. 근데 이제 저희 주차장에 큰 차가 안 들어가요. 그 세입자가 산타페인가 뭔가 지붕이 높은 차에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타워식이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게 그 바로 앞에 공용 주차장에 있어요. 그 거주자 하면 똑같아요. 비슷해요. 3만 원을 더 받잖아요. 거기가 34,000원에서 43,000원 사이더라고요. 그럼 차 없으면은 그 네. 주차 요금은 3만 원안 관리비에서 내는 빠지는 거예요. 건데 어차피 공용 주차장에 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주차장 있는 거 되게 큰데. 네. 되게 넓은 공용 주차장이 바로 있어요. 바로 앞에. 그것도 좋네요. 네. 이게 건축주가 한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유의 집이니까 오피 하나, 도생 하나 이렇게 감정 받으셔서 신탁에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진행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받을 때 조금 어려웠죠, 저희가. 보통 우리가 경매를 하면은 물건별로 감정평가서가 다 있는데 그렇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네. 감평서가 없더라고요. 경매나 공매를 해가지고 이제 대출 받으러 간다 그러면 그 감평서가 있어야지. 그렇죠. 거기에서 감정평가 대비하고 내가 낙찰받는 거 대비해가지고 대출이 나오는데 감정평가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KB 시세에 맞춰가지고 70%가 나오든 아니면 다른 2금융이나 그런 데는 80% 내주든 그렇게 하는데 감평서가 없으면은 빌라나 아니면 상가나 홈오피스텔이나 이런 감평서 없는 것들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샀던 가격에서 뭐 50%나 아니면 40% 이렇게 대출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얘를 또 이제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 물건은 감평서가 없는 거야. 그렇죠.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김대표가 나중에 알아서 뜨아. 감평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은행에서는 대표 간평이 있으니까 그 대표 간평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데 금액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제 은행에다 쫙 이렇게 연락을 해놓고 된다고 연락이 오고 자서까지 했는데 간평서가 안 뜬다는 거예요. 그 공매 사이트에서. 니네 간평서 없는 거 받았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모르지 이랬더니 잘 알아보고 다시 올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된 거예요. 상호 금융이거든요. 니네 간평서가 문제가 많다. 근데 자기네는 간평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해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네는 간평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언뜻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니네가 해주세요. 자기네 간평서에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거기도 저축은행이고 하니까 대출을 거기서 해주면 딱 좋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네? 이러더니 답을 아니 근데 이게 모양새가 안
아니 그게 모양새가 제일 좋다. 지금 이게 간평서가 없어서 이런 와중인데 니네가 간평한 건데 얼마나 모양새가 좋냐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네가 간평한 간평 회사를 연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특별히 사모님만 해드리겠다고 자기네 주거래 은행에서 전화를 하니까 감정 평가하는 데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자기네가 간평을 해줄 수 있는데 언제까지 간평을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기간에 나와야지만 이 대출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틀 후에 해주겠다 자사하러 와라 이런 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은행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기가 생기더라고. 이거 내가 끝까지 해보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비용은 더 들었어요. 평가비도 받아야 되고. 근데 저희가 워낙 싸게 받았으니까 그냥 경매 낙찰가를 좀 더 썼다 생각하자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끝까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나 보려고. 그래서 뭐 간평서 받고 간평서가 2억 7,400이 나왔는데 저희 금액이 뜨잖아요. 계약서 보고 같이 하거든요. 저도 공매학원 다니고 싶은데 어디 다니세요 저희한테? 그래서 아니 그 우리 받은 네, 감정가가 2억 4,700인데 네, 대출을 네, 내주기 위해서 간평에 있는 게 네, 간평 2억 뜬 7,400에 뜬 거예요. 아 2억 7,400에 네.